하루아침에 쓰러진 아들, 그리고 그 곁을 지킨 단 한 마리의 대형견. 그는 한때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시작은 거창했지만 끝은 조용했다. 연이은 사업 실패,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사기, 돈, 우정, 자존감, 전부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남은 건 단 하나였다. 술. 하루 종일 그는 술만 마셨다. 아니, 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다. 맨정신으로 맞는 현실은 너무 차가웠다. 무기력하고 외롭고 쓰라렸다. 집은 크고 넓었지만 그의 공간은 단 한 방. TV 하나 놓인 침대방이 전부였다. 술을 마시고 잠들고 깨면 다시 술. 그 반복 속에 그는 점점 인간 아닌 존재가 되어갔다. 아내는 그를 떠났다. 그의 예민함과 고통, 그리고 술 냄새에 지쳐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떠나버렸다. 그는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힘도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대박이가 있었다.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순하고 착한 골든 리트리버.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를 바라보는 존재.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아이. 대박이 덕분에 그는 밖으로 나갔다. 단 한 가지 이유, 배변 산책. 그 시간은 그가 세상 바깥 공기를 마시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산책길의 마지막은 늘 같았다. 편의점, 소주, 담배, 늘 그 조합. 대박이는 눈치가 많았다. 그의 기분을 살폈다. 그가 웃으면 꼬리를 흔들며 안겼고, 그가 한숨 쉬면 자기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봉순이 인형을 꺼내 혼자 놀았다. 그가 가끔 TV를 보며 웃을 때면 대박이는 지금이야 하는 듯 방으로 뛰어들어 그의 품에 안겼다.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끝나는 걸 알면서도 대박이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 어느 날 그는 쓰러졌다. 피를 토하고 거실에 쓰러져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대박이는 미친 듯이 짖었다. 거실을 뛰어다니며 그를 살리려 애썼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 집은 신축 빌라 꼭대기. 입주자는 그 혼자뿐.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대박이는 그의 옆에 엎드려 그가 일어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그가 눈을 떴다. 대박이는 온몸을 흔들며 그를 반겼다. 그리고는 가장 아끼는 뼈다귀 객검을 입에 물고 그 앞에 내려놓았다. 고마워, 대박아. 걱정했니? 그는 대박이를 안았다.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눈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 보고 싶어? 배고파? 화장실 가고 싶어? 그는 힘들게 몸을 일으켰다. 대박이 화장실은 챙겨야 하니까. 밖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대박이는 그 눈밭에서 신나게 뛰어놀았다. 하지만 그는 그걸 따라갈 힘이 없었다. 그가 간 곳은 편의점. 오늘은 힘이 더 필요하니까. 평소보다 소주를 2병 더 5병을 샀다. 집에 돌아온 그는 대박이와 목욕을 했다. 눈밭에서 뒹군 대박이를 그냥 둘 수 없었다.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태에서도 대박이를 씻기고 말려주려고 애썼다. 하지만 결국 털 말릴 힘도 남지 않아 둘은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렸다. 그는 다시 술을 따랐다. 안주는 담배. 그게 그의 꿈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아하는 위스키에 영화 한 편. 그리고 대박이와 함께 나른하게 뒹굴거리며 사는 살. 그의 꿈은 이뤄졌다. 하지만 마음은 더 공허하고 몸은 병들어 있었다. 그는 점점 마르고 있었다. 잠들어도 몸이 마비되어 깊은 잠을 자지 못했고 입맛도 사라졌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는 쓰러졌다.
이번엔 정말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는 핸드폰을 들었다. 엄마.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엄마. 지금 나한테 와줄 수 있어? 새벽 1시. 엄마는 잠에서 깼고 놀란 가슴을 쥐어잡으며 지방에서 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 그에게 왔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안도했다. 나에겐 엄마가 있었지. 프롤로그 이별이 남긴 온기. 잿빛 하늘 아래 그날 대박이와의 마지막 산책. 대박이는 그의 다리에 얼굴을 부비고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조용히 안긴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대박이에게 말한다. 미안하다. 우리 집으로 너를 데려갈 수 없대. 너무 좁대, 대박아. 대박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 그의 얼굴을 핥는다. 대박이는 괜찮아. 아빠만 괜찮으면 돼. 그 마지막 눈빛이 그의 마음을 찢어놓는다. 엄마 집, 낯선 따뜻함. 좁고 낡은 고향집. 그러나 엄마의 온기로 가득한 곳. 작은 방에 놓인 전기장판, 된장국 냄새, 깨끗이 개어진 이불. 그는 무기력한 몸을 겨우 누이고 벽을 바라본다. 밤마다 다리를 주물러주는 엄마의 손길이 너무 익숙해져 간다. 엄마 미안해. 아들의 다리를 주무르게 해서.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말한다. 이 다리 내가 처음 만들어준 거잖니. 다시 보살피는 건 당연하지. 1월. 적응. 그리고 불쑥 찾아오는 죄책감.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 가자미 조림, 고구마죽. 그 맛에 감동하면서도 동시에 울컥함이 밀려온다. 왜 나는 엄마에게까지 폐를 끼치나. 웃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침묵 속으로 빠지기도 한다. 엄마는 그런 아들의 뒤통수에 대고 조용히 말한다. 괜찮아. 엄마는 널 다시 낳는 중이야. 2월. 마음의 병, 엄마에게 흘러가다. 그날도 이유 없이 짜증이 폭발했다. 그냥 냅둬.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엄마는 입술을 꽉 깨물며 조용히 물러났다. 잠시 후 그의 방에 들어온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보리차를 내려놓고 나간다. 그는 홀로 앉아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며 자책한다. 왜 난 이토록 망가졌을까? 엄마의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한다. 엄마, 미안해. 너무 미안해. 엄마는 아들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말한다. 그래도 살아있어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3월. 대박이 없는 저녁. 밤이 오면 침대 끝에 대박이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는 텅 빈 허공을 바라보며 문득 대박이를 떠올린다. 대박이 잘 지내고 있을까? 지인에게 받은 사진 한 장, 대박이가 해맑게 웃고 있다. 그런데 그 눈빛은 그리움이 담겨 있다. 그는 화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한다. 조금만 기다려. 꼭 보러 갈게. 꼭. 4월. 서서히, 아주 서서히. 일어나서 햇빛을 받기 시작하고 아침밥을 먹고 잠시라도 산책을 하며 아주 조금씩 삶에 적응해가는 모습. 엄마는 오늘은 방 청소나 해볼까? 하며 작은 목표를 제안한다. 그는 마지못해 시작하지만 점점 몰입하게 된다. 청소 중 발견한 오래된 가족 사진에 멈춰선다. 대박이도 그 사진 속에 함께 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작은 결심을 한다. 5월. 다시 고맙다는 말. 저녁 시간 그는 엄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말한다. 엄마, 나 다시 살아볼게. 엄마는 웃는다. 너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더 살고 싶어진다. 둘은 마주보며 밥을 먹는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꾼다. 대박이가 달려와 안긴다.
아빠, 잘 지냈어? 그는 눈물 흘리며 대답한다. 응. 이제 아빠도 잘 지낼 거야. 에필로그. 며칠 후 지인의 허락을 받아 대박이를 보러 간다. 대박이는 멀리서 그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안긴다. 대박이의 꼬리와 그의 눈물이 함께 흔들린다. 아빠는 지금 치료 중이야. 너 데려오진 못하지만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다. 그는 대박이에게 인형 하나를 건넨다. 봉순이 인형 닮은 걸 다시 샀다. 대박이는 인형을 물고 기뻐한다. 그리고 고요한 목소리로 끝내며 괜찮아질 거야. 정말로.